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팔란티어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뇌피셜이에요. 오메가3를 찾아보면 이론적으로는 이런 유익한 기능들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 토대로 해서 추론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충분히 추론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거랑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도출해내는 거랑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식이 진짜 지식이겠죠. 왜냐하면 실존하는 시스템 안에서 얻어낸 지식인 거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팔란티어의 AIP라는 시스템은 온톨로지 시스템 위에 AI가 존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죠. 사용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 기업만의 로직, 인과관계 로직이 생성이 됩니다. 이 인과관계 로직을 AI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어디선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AI가 그냥 무작위로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중간중간에 개입을 해서 계속 AI랑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AI가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바로 그 과정이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기존의 의사 체계에서 고객관리 담당자가 새로운 의사결정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짐을 고객의 집 안으로 직접 갖고 들어가서 설치를 해주자. 만약에 나중에 고객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했을 때 이 로직이 AI가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또 배송이 지연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이때는 이제 AI가 먼저 그러면 고객의 짐을 고객의 집 안으로 들여다 주는 건 어때? 라고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면은 온톨로지의 궁극적인 역할이 보이게 됩니다. 뭘까요? 휴먼 인 더 루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온톨로지의 궁극적인 역할. 그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 그러니까 그 기업의 진짜 인과관계 지식을 생성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로직이 생성이 되잖아요.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인과관계 지식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의 온톨로지가 구축이 돼야만 그 기업의 진짜 인과관계 지식을 AI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란티어의 온톨로지가 구축이 된 기업과 구축이 안 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레거시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에 유익한 기능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팔란티어의 온톨로지가 구축이 된 고객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네 테스트 해봤니? 사고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진짜 실질적인 사고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데이터인데 심혈관 질환 최고 위험군인 경우에 55까지 낮추면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심혈관 질환 최고 위험군이라는 특수 그룹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콜레스테롤을 50까지 떨어뜨리면 큰 이득이 없는데 고위험군이라는 특수 그룹에서는 이 인과관계가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업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기업마다 신체 조건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같은 테스트를 해도 각자 다른 온톨로지 로직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톨로지가 저마다 다르게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로직을 학습한 AI도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가겠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온톨로지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엔터프라이즈 AI가 적용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가짜 지식을 안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은 온톨로지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진짜 인과관계 지식을 생성하지도 않았고 그 지식을 AI가 학습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럼 이 AI는 그냥 이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추론을 해서 대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유익한 게 많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혀 반대로 나와버렸죠. 상관관계는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 인과관계는 없는 걸로 나온 거죠. 작년 11월쯤에 오픈 AI가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결국에는 AI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AI 컴퍼니를 출시할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초반에는 전문가의 특수 영역의 GPT를 먼저 만들 거고 그 GPT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거대한 하나의 큰 AI 시스템을 만들 거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학습할 건데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진짜 인과관계 데이터는 통제해서 테스트를 해서 새로 생성해내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마다 환경이 다르다면 그 인과관계 로직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AI 컴퍼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팔란티어의 AIP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톨로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팔란티어랑 오픈 AI가 경쟁 관계로 가게 될지 상생 관계로 가게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생 관계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오픈 AI가
AI가 엄청나게 거대해지게 되더라도 팔란티어를 집어삼키기에는 팔란티어의 입지가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왜냐하면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그 기업의 진짜 인과관계 지식, AI가 반드시 학습해야 할 지식을 생성해내는 도구이니까. 그리고 이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이러한 형태를 토대로 해서 언어 인공지능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온톨로지는 GPT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인공지능과도 소통이 수월해요. GPT뿐만 아니라 클로드나 라마나 제미니 같은 인공지능들과도 소통이 가능하죠. 그래서 언어 인공지능들이 서로 경쟁할수록 결국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팔란티어의 이 플랫폼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이거는 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변수인데 AGI가 나타난다면 예외사항이 될 것 같긴 해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AI를 AGI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스로 문제를 파악을 해서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 테스트로 인해서 나타난 지식을 스스로 다시 학습하는 이런 단계에 가게 되겠죠.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답이 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AGI가 출시되게 된다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거의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는 뭐 모든 기업을 다 집어삼키게 되겠죠.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온톨로지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생성할 수 있는 도구예요. 온톨로지를 통해서 그 기업만의 진짜 인과관계 지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많이 찾아낼수록 완벽한 솔루션에 가까워지죠. 그런데 그 솔루션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라도 테스트를 더 많이 해서 인과관계를 하나라도 더 많이 찾아낸 기업이 무조건 앞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기업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달라지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인과관계를 학습한 AI도 각각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고객사들은 결국 같은 AI를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하는 AI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AI가 커스터마이징 되게 되니까. 이 부분이 강력한 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컨텐츠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